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026만원입니다. 161만원은 아침에 바로 인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잔고에서 빠졌습니다. 시즌4 수익금에서 인출을 했고요. 이제 요 돈으로 그냥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6만원이고요. 해서 오늘은 마이너스 8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약손실 정도인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기존의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제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겸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제가 좀 상당히 시간에 대해서 좀 소중하게 뭔가 의미 있는 뭔가를 해보자 이런 의미로 적극적인 매매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참 매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뉴스 뜨는 종목들이 다 이렇게 뉴스가 제가 사고 싶은 뉴스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뭐 관망하는 정도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했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오늘 장에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 종목부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가지고 있던 종목이 그대로입니다. SG 종목 약간 오르긴 했지만 요건 거의 600만원 정도 604만원이고요 SG가 608만원이 있었는데 604만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요거 올랐는데 왜 줄었느냐 볼 수 있는데 중간에 한번 추가로 샀다가 팔았다 좀 해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한미글로벌도 뭐 거의 그대로 199만원에서 200만원 그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SY가 좀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수익금 확 줄어버렸어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SY가 지금 보시면 4.65%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빠지면서 손실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중이 SG가 높다 보니까 SG가 조금 올라가니까 이 손실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커버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8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제 제가 매매했는 거는 이제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분할해서 매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수가 많은데요. 실제로 했는 거는 간단합니다. 아침에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사고 싶은 종목을 사기 위해서 SG를 일단 100만원치를 팔았어요. 600만이 있었으니까 100만원치에 팔고 그걸 가지고 이 신세계 INC라는 이 종목을 지금 계속 되게 사고 싶거든요. 이 종목을 자꾸 살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정명진 회장이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을 한다는 뉴스를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트럼프 취임식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연유로 해서 이제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은 참석한다는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 휴맥스 홀딩스도 마찬가지 올라가고 다 올라갔는데 이 신세계 INC는 정영진 회장은 거꾸로 많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매수한 거는 15,560원이니까요. 15,560원이니까 15,560원. 대충 여기쯤이네요. 그러니까 빠지고 나서 여기 왔을 때 여기서 샀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수했는데 결국은 못 올라가고 뒤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요걸 손절을 언제 했냐면 이 종목 어제도 한번 해갖고 그러니까 큰 손실을 안 봤습니다. 바로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매도를 15,580원 그러니까 뭐 그 가격에 사갖고 그 가격에 팔았다 뭐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빠지기 전에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해서 팔고 다시 이제 요걸 SY 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또 정리하고 다시 한미글로벌로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건 뭐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어제 가지고 있던 종목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실이 난 것은 다른 종목은 다 뭐 강보합권이었기 때문에 한미글로벌도 좀 약간 올라갔고 그다음 SG도 약간 올라갔죠. 근데 SY가 좀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4.65% 빠져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손실이 크진 않지만 마이너스 8만원으로 마감을 했다. 이 손실 금액보다도 더 안타까운 거는 하루를 날려버렸다는 그게 좀 더 아깝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차곡차곡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좀 적극적인 매매를 하려고 지금 새로운 원래 들어와서 새로운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막상 이거 제가 가진 종목이 제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조금 그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제가 가진 종목은 지금 그 SG는 오늘 초반에 좀 분위기가 약간 좋았었어요. 분봉으로 보시면 5분봉인데요. 강하게 매수가 좀 크게 들어왔습니다. 한 2만 주씩 뭐 15,000주씩 이렇게 해갖고 쭉 매수가 끌어올렸는데 이걸 뭐 이렇게 막 올리니까 이제 기대감이 생기죠. 거의 뭐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거의 뭐 저항대선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올려놓고 끝나면 내일장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살짝 가지게 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그 이쪽 테마 쪽으로 재건 쪽으로 매수세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쭉 빠져가지고 강보합권에서 그러니까 시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 살아있는데 재료가 아직 이쪽으로 붙지는 않다 보니까 꼬리를 달고 밀려버리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여전히 시세는 살아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대로 원래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지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여기는 또 중동 쪽도 관계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휴전이 오늘 나온 뉴스까지로 보면 이번 주 내로 휴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 달력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취임식이 20일인데 18일 토요일입니다. 18일부터 그 기념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20일 월요일이 최종적으로 취임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트럼프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6개월이 걸린다 그러는 설도 있고 100일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당장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그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나는 어떤 그런 뉴스들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뭐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고 급하게 바로 뭔가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를 확 끌어올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의 휴전 부분입니다. 어제 밤에 나왔던 뉴스가 트럼프 인수위 쪽에서 파견된 그 사람이 이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 측에서 그 모사드 국장하고 했던 높은 사람들을 휴전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원래 그 지난달쯤에 나왔던 뉴스가 뭐였냐면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어떤 기념 선물까지 좀 이상한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취임식 할 때의 어떤 어떤 이벤트성으로 휴전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대충 그걸 맞추는 것 같아요. 지금 14일인데 15, 16, 17 지금 한 3일 정도 남아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한 17일 전으로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에라도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휴전했다는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휴전을 하면 이제 재료 노출을 해갖고 빠져버릴 수도 있고 기대감을 오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재료 노출을 해갖고 재건 관련주들이 그 재료 노출에서 빠지자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한 가지 더 남아있죠. 그래서 중동의 휴전 뉴스가 나오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관련 뉴스가 나오면 가장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하는 종목이 제가 봤을 때 SY하고 한미글로벌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중동의 휴전 관련한 뉴스가 비슷한 게 나오면 SY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SY가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한미글로벌 또한 중동에 네옴시티 관련한 뭐 공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이번 주에 그러니까 뭐 이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줄일 수가 개인적으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이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번 주 내로 될 것 같으니까 적어도 그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나올 때 급등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 일부 이익 실현하고 빠지는 일부 이익 실현 혹은 뭐 전체를 팔더라도 이익 실현하는 그런 이제 그 방식을 하려고 그대로 홀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중을 줄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SG는 우크라이나 쪽에 재건하고 그다음 인도의 그 도로공사 이런 쪽인데 이게 재건 관련주, 재건 테마에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동에 휴전해가지고 재건
관련주들이 뭐 한미글로벌이나 SY 같은 이런 종목이 급등하면 얘는 중동에 아무 관계 없지만 그래도 등달아서 대장이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만약에 중동 휴전이 제 느낌으로는 오늘 저녁쯤에 나올 수도 있어야지 싶은데 뉴스가 나와서 내일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제일 먼저 SY로 비중을 줄일 생각입니다. 얘는 중동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막 올라가면 일부 이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진 종목이 지금 트럼프 취임식을 맞춰갖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섣불리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가져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 종목을 그대로 홀딩 중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호재성 뉴스를 해서 올라가면 일부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만원 가지고 있다면 100만원 정도 이익 실현하고 100만원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SG도 마찬가지입니다. 600이니까 한 300 정도 팔고 300은 남겨놓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 다른 테마 쪽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가진 종목 설명 마쳤고요. 그 다음 그 큰 흐름을 먼저 봐야 되니까요. 지난번에 미정씨가 이건 그 전날이죠.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5% 상승했고 나스닥은 여전히 뭐 마이너스 0.39인데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장 초반에 마이너스 한 1.5% 정도로 많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후반으로 가면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많이 빠졌다가 들어 올렸다는 얘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이 강하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가 플러스 0.4 정도로 상승 쪽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정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어제 방송할 때 미정시가 많이 빠졌지만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고 반등할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우지수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은 아직까지 조금 약하긴 하지만 양봉으로 들어올렸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위로 올라간다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고용지표가 아주 좋았어. 고용이 아주 좋아가지고 금리 동결할 우려감으로 해서 빠졌던 그 부분의 재료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환율도 1470원에서 1463원으로 조금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이었다. 오늘 장이 좀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미증시가 선방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조금 약했습니다. 거래소 지수가 플러스 0.3% 정도밖에 안 나왔죠. 이 코스닥은 조금 더 강했습니다. 코스닥은 1.39% 나왔는데 이거는 2차전지 쪽의 종목이 급등하면서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상승하면서 지수가 올라간 부분이고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했다가 겨우 상승반전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이 또 한 2,900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선물도 2,400억 매도를 하고 해서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도 환율 부분도 작용하는 것 같고, 그 다음 국내 대통령 탄핵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좀 지금 불안감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원래 초반에 좀 지난주에 많이 매수해서 들어왔는데 1월 초에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이제 이익 실현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샀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올라왔다고 치면 평균 단가가 여기라고 보고 상당히 많이 매수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한다. 그러니까 자기들 매수했는 가격대보다 위에 있는 상황에서 팔면 이익 실현이죠. 그래서 이익 실현해서 우량주 쪽으로 매도를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지수가 조금 눌렸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이건 미정시가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면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여기서 꺾여갖고 내려가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턴해서 다시 올라갈 N자 상승식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특징주인데요. 이건 장 중반쯤인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되죠. 에코프로 BM 보면 됩니다. 분봉으로 보면 이때입니다. 대충 그러니까 한 1시 15분쯤 이때쯤 에코프로 BM이 갑자기 쫙 솟구쳐 올랐는데요. 이때 나왔던 뉴스가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Y가 판매가 많이 됐다는, 이것도 썰입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의 뉴스가 나오면서 여기 2차전지 중에 대주전자재료가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거의
거의 19% 정도. 대주전자 재료가 급등하고 이게 올라가니까 이제 2차전지 대장격인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는데 이건 좀 따라 들어가기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망설여졌습니다. 확실하게 2차전지가 테슬라가 호조가 생겼는지에 대한 증명도 안 됐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과연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했고, 일단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움직였다, 이런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아침부터 조선 관련주들이 좋았는데요. 이것도 미국 군함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 군함 건조가 30년간 1조 달러를 만들어야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거 30년간 이거를 못 보고 그냥 1조 달러 군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길래 어마어마한 군함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배를 만드는 도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협력을 요청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생산할 것이다 해서 이제 대단한 호재다 이렇게 봤는데 30년간 잃어버리면 이제 이건 조금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보통 그게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뭐 수소 전기차 이러니까 뭐 30년간 뭐 몇백만 대를 만들겠다 이랬는데 그 30년 하니까 까마득하죠. 그래서 이게 기간이 너무 길어버리면 효과가 잘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뉴스로 인해 가지고 조선 관련주들이 강했는데요. 하나오션 이게 군함 제조, 과거에 대우조선해양이죠. 그러니까 군함 제조하고 좀 관련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 현대임수는 이 무슨 재료가 있는 것 같아요. 매각이든 뭐든 재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올라갔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대임수하고 하나오션 이 두 종목을 가장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따라 들어가기도 조금 어렵죠. 괜히 이제 위에서 고점에 잡혀갖고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재료로 강했다. 이거 이제 제가 봤을 때 강한 종목이었고, 그 다음 틱톡을 일론 머스크한테 매각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근데 이건 틱톡 측에서 그런 일이 없다 하고 반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라인 광고 쪽의 종목으로 모비데이즈 상한가, 이건 이제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미 땡겨 올려갖고 세력이 상한가 땡겨버리기 때문에 이건 다시 빼버리면 쭉 빠지면 손해보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땡겨 올리면 대장은 그냥 끝까지 지킵니다. 일단 땡겨 놓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뭐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냐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끌어올렸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제가 들어갈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 취향에 맞는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이 뉴스로 인해서 강했다. 그렇고요. 그 다음 KH바텍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협동 로봇 부품 공급한다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게 삼성하고 지금 삼성이 오늘 자회사 편입을 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는 바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또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또 4점 몇 프로 더 올라갔죠. 이제 완전히 삼성 로보틱스가 된다 이런 느낌이니까 삼성의 어떤 회사로 보이지니까요. 삼성이면 로봇 타이틀도 좋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부품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KH바텍이 이제 덩달아서 올라갔는데 이것도 자세히 들어보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크면은 아주 좋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으면 뭐 실적에 그렇게 크게 반영돼. KH바텍 원래 휴대폰 케이스 같은 거 만드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당장 그렇게 뭐 큰 재료 호재성으로 작용하겠느냐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요런 뉴스가 있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 유리기판 관련주는 여전히 오늘 또 강했습니다. SKC가 최태원 회장이 들고 뭐 팔고 왔다 하는 이 뉴스 때문에 얘가 대장으로 움직이는데 이것도 실적하고 보니까 제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오히려 필옵틱스가 조금 더 강해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선뜻 들어갈 자리는 아니어서 그냥 이런 종목들이 강했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제가 봤던 종목 중에 대충 이런 정도의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그 다음 LA 산불로 인해 가지고 이건산업이 어제 상한가 들어갔었죠. 목재 공급하는 그걸로 인해 갖고. 근데 오늘 이게 거의 한 8, 9% 정도 빠지고 있었어요. 분봉으로 보면. 이것도 참 너무하죠. 달리 너무한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났는데 오늘 아침부터 눌러가지고 한 마이너스 8% 정도에서 계속 가다가 장막판에 확 땡겨 올려가지고 거의 뭐 보합선 비슷하게 땡겨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 들어왔는 세력이
완전히 나가지는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시간에 아직 좀 빠지고 있죠. 이건 이제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 때문에 SY가 같이 빠져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신이 빛이도 한번 볼까요? 아, 얘는 좀 강해 보이긴 하는데 데크플레이트 쪽인데 일단 LA 산불이 아직까지 진화는 안 됐지만 불은 언젠가는 꺼진다고 봐야 되겠죠. 일부 지역은 거의 한 8, 90% 불을 끈 것 같고 다 꺼버리고 나면 제로 소멸 이런 개념으로 해갖고 내려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건 산업이 이게 그리고 목재로 진 집이 불탔는데 다시 또 목재로 거기다 짓는 것도 솔직히 조금 의무스럽고 어쨌거나 그걸로 인해서 한 8% 빠져가지고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8% 밀려버리니까 LA 산불 관련해갖고 올라갔던 SY가 어제 12% 정도 올라갔었으니까요. 이 종목이 올라갔었는데 이게 갭으로 떴다가 대장주가 뒤로 밀리니까 딸려서 내려가 버린 겁니다. 더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빠져가지고 끝났는데 그 부분 때문에 SY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들어간 건 그 LA 산불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게 중동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하는 쪽하고 재건 관련 쪽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화당 쭉 올라갔다가 오늘 또 다시 빠져버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안타깝지만 그냥 수익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정도로 요건 시간에 한번 볼까요? 있죠? 거의 뭐 요 정도 선 그러니까 요건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건 관련주 쪽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봤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여전히 재건 테마 쪽은 살아있다고 보고 이번 주에는 여기다가 집중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신세계 INC 이 종목 참 강하게 한번 갈 줄 알고 몇 번 들어갔었는데 안타깝지만 저하고 인연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포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요 정도가 제가 봤던 부분이고요. 혹시나 이것 외에 뭐 괜찮은 종목들이 있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 방송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루 종일 오늘 지켜봤는데 뭐 일당도 못 벌었죠. 그래서 이제 일당은 벌어야 되는데 내일은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오늘 못 벌은 것까지 합쳐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